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설임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오늘의 학습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나의 길을 찾다 2차시입니다. 학습 목표는 한자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오늘 4개의 한자성어를 학습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학습을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니 읽고 풀이만 해보겠습니다. 부, 천지는 일험일이라. 대저, 무릇, 천지는 하나는 험하고 하나는 쉽다. 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장 앞에 붙는 발어사로 같습니다. 천지는 이 세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릇 이 세상의 일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위, 귀인, 이, 나, 위, 호인, 난이라. 귀인이 되기는 쉬우나 호인이 되기는 어렵다. 위는 되다, 하다, 위하여 중에서 되다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쉽다이고 나는 어렵다입니다. 귀인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호인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기는 쉽지만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성어 중에 첫 번째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전자는 바꿀자입니다. 바꿀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꿀 때 전환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전입니다. 위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다, 되다, 위하여. 한문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글자이므로 학생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저도 나올 때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와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제한화자입니다. 제한화. 복은 복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복복이죠. 복복.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경사와 같은 일이겠죠. 반면에 화는 복과 상대적인 글자로 제한화자입니다. 그러니 나쁜 일입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전화위복을 풀이해보면 뭐를? 화를 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한다 라고 풀이합니다. 이는 화를 복으로 바꾸다 라고 풀이해도 문제없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풀이 순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노력하면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상황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경우에 우리는 전화위복이라는 상황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화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화제는 무엇입니까? 화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재앙이죠. 재앙. 근데 이 재앙을
잘 극복해서 다음부터 그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시설을 보강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런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화재를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화재가 다음번에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전화위복이었습니다. 다음 한자성어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 기는 그릇기자입니다. 그릇기. 대기는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만은 늦을 만자입니다. 늦을 만. 자, 늦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뒤늦게 배움에 임하는 사람을 우리 만학도 이렇게 말하죠. 그때 쓰는 만자입니다. 자, 그러면 만성은 늦게 이루어지다, 늦게 만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성은 이루다, 이룰 성, 완성할 성,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대기만성은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삼국시대에 조조의 부하였던 최염이란 장수가 당시 명성을 날리지 못했던 사촌 아우인 최림에게 큰 종이나 큰 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이 없으니 너도 더욱 끊임없이 갈고 노력하면 더 큰 그릇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준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혹시 최근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 시간은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3시간씩 따져보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내세운 말한 이론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대기만성 모두 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보면 누구누구의 골목 식당이나 생생정보의 맛집 소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주인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인내와 좌절, 실패, 레시피 개발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분야에, 하고 싶은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자성은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 사는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 사상은 모래 위죠. 누는 집누자입니다. 각자도 집각입니다. 그래서 누각입니다. 누각. 그렇다면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한자 집 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와 누각은 어떻게 다르냐? 저 누각은 궁궐, 관아, 사찰, 서원 등 행사나 놀이를 위해 사방이 탁 트인 상태로 높다랗게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보통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이라고 번역합니다. 누각은 누각이나 관아 전부 다 건물이죠. 그런데 탁
탁 트이게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을 누각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뭐 오늘날로 보면 그 아파트에 보면 1층은 빈 공간으로 사방이 트여져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경복궁에 가면 경회루가 있고, 춘향전의 배경인 남한루에 가면 광안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래 위에 건물을 높이 쌓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뭐 1층을 쌓는 것도 그렇지만 더 높이 쌓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왜? 모래 자체가 기반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사상누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도 모른 채 미적분을 공부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함수를 모르는데 미적분 접근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뭔가를 쌓아 올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때 쓰는 한자성어 사상누각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한자성어는 용두삼위입니다. 용두삼위. 용두 할 때 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의 동물 용자입니다. 용입니다. 용. 사는 뱀사입니다. 뱀입니다. 자, 근데 용두는 용의 머리죠. 용의 머리. 용처럼 용의 머리인데 우리 지붕 위에, 우리 집을 집은 지붕 위에 맨 끝에 장식용으로 용의 머리처럼 생긴 기와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머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붕 위에 아름다운 장식으로 올린 기와를 용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보기 좋은 모습,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미는, 이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미는 뱀의 꼬리입니다. 뱀의 꼬리. 뱀이 도망갈 때 그 꼬리가 사라지는 모습에서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사미라고 합니다. 뱀이 숲속으로 딱 들어갈 때 꼬리 한번 딱 치면서 숨어버리죠. 이처럼 자취를 감추는 모습, 다시 말하면 또 드러나지 못하고 사라지는 모습, 형편없는 모습,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사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작은 그럴듯했으나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에, 시작은 완성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끝은 뱀이 자취를 감춰버리듯이 흐지부지 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큰 소리만 치는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승이 큰 소리만 치는 스님 앞에 가서 당신 늘 큰 소리를 치는데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큰 소리 치는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살살 꽁무니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용두삼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는 시작과 달리 마무리 짓지 못하는 현상을 용두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삼이네요. 용두삼이의 이름을 무슨? 방금 배웠습니다. 용두삼이 그 지붕 위에 올린 용머리 장식용 기와
뱀이 도망칠 때 꼬리를 감추는 모습. 그래서 시작은 장식용처럼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끝은 뱀이 꼬리를 감추듯이 사라지는 모습이다. 시작은 그럴듯하나 끝이 흐지부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은 그럴듯하나 뭐 약간의 오타네요. 자, 이렇게 본문학습을 1차시, 2차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1단원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시 종합과제입니다. 교과서 18쪽 스스로 학습하기.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빈칸 부분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교과서 19쪽 생각 넓히기에 보면 한자성어 4개를 7자로 압축해서 의미를 표현하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서 멋지게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제는 귀인과 호인,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단원 2차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2단원 우리의 길을 찾다 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